이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했다가도 최근에 금리 인상에 따라 가지고 많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더욱이나 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과 대출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까지도 느끼면서 내 집 마련의 시기를 이제 늦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의 댓글들을 보더라도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7% 이상 가게 됐을 때는 많은 심리적인 부담을 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시기로 적절하지 않다, 이런 댓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이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 분들이 많은 주택을 보유해서 본인들이 이제 가져가야 될 주택 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로 인해 가지고 대출의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다주택자 분들이 이제 그 주택 담보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많이 느껴서 이제 그런 주택들을 많이 매도 시장으로 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 분들이 주택 가격이 폭락해서 그런 주택들을 좀 많이 실수요자들이 가져갈 수 있게 시장으로 내놓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의 댓글들이 상당히 제 눈에는 보였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무조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언론 매체의 편향적인 시선으로 그런 기사라든가 언론 매체의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도 이후에 실제로 금리가 인상이 됐었던 시기들, 그리고 그때 시기들의 주택 가격의 변동이 얼마나 됐는지를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요.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금리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이제 4.5%까지 올라갔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첫 번째 2000년도 이후에 금리 상승의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는 2010년도부터 2012년도에 금리 상승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세 번째의 금리 인상의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네 번째에는 최근에 금리 인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렇게 금리 인상이 인상됐었던 시기가 2000년도 이후에 4번 정도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런 시기들의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이 됐는지 상승을 됐는지 제가 보니까 이 금리 인상이 됐었던 시기에도 주택의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8년도 그 대세 상승기에는 20%가 넘게 주택의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2010년도부터 2012년도에 금리가 인상되었던 그 시기에도 주택의 가격이 10%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체적으로 봤을 때 2017년부터 2018년도에도 2% 정도의 주택가격 상승 여력이 보이고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의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그때에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2022년도 현재에서 과거를 한번 살펴봤더니 그때에도 주택의 가격이 상승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만큼 부동산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주택의 가격이 하락했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시기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이 많이 있었던 시기에는 주택의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팩트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금리에 따라서 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주택의 공급이 일시적으로 있는 그런 시기들, 이제 3기 신도시라든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통해서 또는 재개발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음 정권에서 주택의 공급을 많이 확대하게 되었을 때는 주택의 가격 변동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를 살펴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주택 공급 물량을 많이 확대했을 때, 그리고 그런 지역들은 주택의 가격들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주택자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을 때 이런 금리 인상의 추이를 보면서 내 집 마련의 시기를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올바른 판단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과거 사례에서도 금리 인상이 됐었던 그런 시기에도 주택 가격은 올랐어요. 그리고
금리가 인하됐던 시기에도 주택 가격은 올랐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그냥 주택 가격이 물가 상승률만큼 올랐다는 팩트의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을 외치는 분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올랐던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앞으로도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택가격 폭락을 외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일부의 지역이 약간 조정을 받는 것을 너무나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 인상을 통해서 주택의 가격이 떨어질 거야, 폭락할 거야, 이렇게 많은 매체들이 얘기를 했을 때 무주택자 분들은 두려울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주택담보대출이 7%가 넘어가게 되고 금리의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에 대한 부분이 많아지게 된다면 실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겠죠. 가정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체감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시기를 계속 늦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라 가지고 다주택자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에 피해를 많이 볼 거다라고 이제 외치는 분들이 많은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는 전세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세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세 채를 가지고 있다, 네 채를 가지고 있다,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 모두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가지고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채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이제 전세를 끼고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통해 가지고 주택수를 늘리는 그런 형태를 우리나라에서는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그리고 대출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그러한 물량들이 시장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는 전세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통해 가지고 주택 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주택담보대출 8%, 10%, 20%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런 주택담보대출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다주택자 분들이 모두 대출을 통해 가지고 그런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의 시기를 자꾸 늦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의 시기를 늦추는 것보다는 공급 물량이 많이 확대되는 그런 지역들이 가격 조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1차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국지적으로 이런 입주 물량들이 많아가지고 가격의 조정을 받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그런 지역들의 가격들이 많이 조정이 됐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지역들을 컨택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일부 가격의 조정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먼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공급 물량이 많아서 가격 조정을 받는 그런 지역들이 아닌 5년 뒤, 10년 뒤 그런 공급 물량들이 많이 확대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타이밍을 내가 잡기에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0년 뒤에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 가지고 공급 물량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1기 신도시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10년 뒤, 5년 뒤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지는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미래의 공급량을 예측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다만 2년, 3년의 공급량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2년, 3년의 공급량을 우리는 인허가라든가 이러한 채권계를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일정 사이트들을 통해 가지고 1년 뒤나 2년 뒤에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런 물량이 적은 지역이 어디 있는지 정도는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공급 물량이 많이 확대될 수 있는 지역들, 그리고 그런 지역들을 통해 가지고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 일어났을 때 그런 지역들의 가격 조정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너무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올랐던 그런 시기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의 시기들이 2000년도 이후에도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의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제가 상승을 외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 과거를 살펴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팩트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전세라고 하는 그 부동산의 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전세를 살고 있는 실거주자들, 실사용자들이 이 부동산의 하락을 방어하는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입지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입지의 부동산을 내가 소유하게 됐을 때는 가격 하락을 방어한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만큼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예전부터 주택의 가격이 이제 폭락할 거다, 떨어질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해서 주택의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주장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전세라고 하는 실사용 가치를 기반으로 한 매매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일부 이런 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통해 가지고 갭 투자도 많이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라고 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갭 투자를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끼고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 얼마 차이 나지 않을 때는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의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다주택자분들이 이 갭 투자를 통해 가지고 주택 수를 많이 늘린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갭 투자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전세 가격이 많이 받쳐주는 지역들을 통해서 갭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지방의 외곽이지 않겠죠. 실사용자들이 많은 지역들, 전세가가 높은 지역들, 그리고 매매 가격하고 차이가 없는 지역들, 매매 가격이 떨어질 때 이 전세 가격하고 매매의 간극이 얼마 되지 않는 지역들을 선택해서 갭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전세가가 많이 이렇게 받쳐주는 지역들은 핵심적인 입지의 지역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수요자들이 많고 수요층들이 많은 전세 실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탄탄한 가격을 형성하면서 물가 상승률만큼 가격이 지속해서 오르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 금리는 계속해서 오를 겁니다.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는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내 집 마련의 시기를 늦추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금리를 올렸다는 거는 이제 실물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물가 상승률을 해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적 완화로 너무나 많은 돈이 시중에 풀렸어요. 예전에 우리가 사 먹었던 짜장면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거와 같이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화폐의 가치가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자산의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원자재의 가격들, 그리고 땅, 토지의 가격들, 철근 콘크리트의 가격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큰 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건축비의 가격이 상승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공급되는 주택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주택이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거의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고 실제의 팩트적인 상황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금리 인상이 됐었던 시기에도 주택의 가격은 올랐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단편적으로 확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반대로 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개연성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 앞으로의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주택 공급이 많이 있는, 일시적으로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시기를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타이밍적인 요소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일시적으로 주택 공급이 돼서 주택의 가격이 조정을 받는 그런 지역들이 있다면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의 포인트, 시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답은 없어요. 내 집 마련의 정답도 없고 투자의 정답도 없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게 됐을 때 부담이 크니까 내 집 마련의 시기를 자꾸 늦춰가지고 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는 생각은 과거를 살펴봤을 때 올바른 생각은 아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생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고 본인이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사야 되거든요. 소유권 등기를 내가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1주택자가 돼야지 내가 그런 경험, 소중한 경험을 한번 할 수가 있는 거고, 다주택자가 돼가지고 두 번, 세 번을 하게 되면은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도 있게 공부하고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공부를 하면서 내가 올바른 재테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조심하는 건 좋지만은 실제로 이런 금리 인상을 통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냐? 저는 주택 가격이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게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다른 변수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너무나 금리 인상에만 집중해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